당신 그리고 형님이랑 아가씨들 다 제 말 똑바로 들으세요. 앞으로 제사 같은 건 안 지낼 겁니다. 아니, 제가 하던 제사 준비는 다시는 안 할 거니까 나 없이도 제사 지낼 수 있으면 지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언니, 정신 좀 차려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세상에 제기를 다 던지질 않나. 어머, 웬일이야. 언니 지금 이러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이래요? 제사 안 지내는 며느리가 이 집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며느리 우리도 필요 없다고요. 60대 중반의 백은주 씨는 맏며느리로 시집와 40년간 시댁 제사를 모셔온 사람입니다. 25 그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왔을 때 남편 위로 시집간 누나가 하나 있고 아래로 줄줄이 셋이나 되는 여동생들은 다 시집을 안 가서 시댁에서 다 같이 살았었답니다. 손이 귀한 집은 아닌데 아들이 귀해서 아들 더 낳으려고 5 남매나 낳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남편 하나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시댁에서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아들이었으나 은주 씨는 그리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지 못했답니다. 은주 씨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면서 친정에서 살림하는 걸 좀 배우긴 했으나 시모가 할 줄 아는 것 없는 며느리 가르쳐서 내보내야 한다고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해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던 겁니다. 살림 좀 가르쳐 내보내겠다더니 그렇게 들어간 시댁에서 분가는 영원히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시누이들 시집 보내고 나면 분가시켜 주겠다 하며 시간을 끌더니 시누이들 시집 가고 나니 곧장 시부가 알아놓으셨고 그 병수발도 결국 은주 씨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분가는 영 멀어진 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부 기준으로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까지 총 8번의 기제사가 있었고 2번의 명절까지 합하면 제사만 1년에 10번을 지내고 살았던 겁니다.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집안의 전통이라고 하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주 씨를 며느리로 맞은 후로 시댁 식구들은 시모부터 시누이들까지 죄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부나 남편은 본디 부엌일이라고는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니 그렇다 치더라고. 은주 씨가 시집 오기 전에는 분명 시모가 맡아서 했을 것이고 시누이들도 손을 보탰을 게 분명한데 은주 씨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아예 손을 뗀 겁니다. 살림할 줄 몰라서 가르쳐 내보낸다더니 은주 씨 시모는 은주 씨가 며느리로 들어오자마자 살림에서 손 딱 떼고 은주 씨만 부려먹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뭘 본인이 하는 걸 보여가며 가르쳐야지. 그저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잘못하면 혼내기 바빴습니다. 임신을 하면 좀 봐주려나 싶었는데 임신 중에도 예외 없이 은주 씨 혼자 집안 살림하고 제사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너무 힘들어서 손 많이 가는 음식 하나 정도는 잘하는 집에 맡기자고 했다가 시부, 시모 불호령이 떨어져 눈물 쏙 빠지게 혼만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쭈그려 앉아 시누이들 속옷 손빨래까지 하는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그때 은주 씨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남 몰래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은주 씨가 낳은 아이는 온 집안 식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귀한 집에 들어와 대는 이었으니 됐다 싶었고 아들 낳으면서 고생을 너무 했던 탓에 둘째는 갖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걸로도 내내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내 배 불러놨는 것이니 그것만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배짱 부리며 아들 하나로 끝이다 했습니다. 하나뿐인 손자, 집안의 장손이라고 시부모는 아들을 귀하디귀하게 여겨주셨고 아들이 그렇게 사랑 많이 받으며 자라는 것을 보며 은주 씨는 위안을 삼았답니다. 시집살이하며 은주 씨 고생한 걸 말로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간은 잘만 흐르고 어느덧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손주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 아들도 머리가 굵어지니 은주 씨가 그 집에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지
보고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제삿날 그날도 어김없이 은주 씨 혼자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을 본 아들이 속이 상했던지 지 할머니와 고모들,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다 보란 듯이 팔 걷어붙이고 은주 씨를 돕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길길이 날뛰며 난리를 났던 건 당연지사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조상님들 아시면 어쩌려고. 어디 집안에 이 귀한 장손한테 감히 부엌일을 시켜 먹으려고 드는 게야? 애미 네가 지금 아들 시켜서 씨애미한테 시위하는 게 아니고 뭐냐? 시모는 그러면서 은주 씨를 쥐잡듯이 잡으려 들었습니다. 난처해진 아들이 아무리 스스로 나선 일이라고 해봤자 시모 귀에는 들리지도 않고 은주 씨만 죽이려는 겁니다. 시누이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평소에는 근처에도 오지 않는 부엌에 모여들어서는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러게 올케는 혼자 잘하다가 무슨 생각으로 아들 부려먹을 생각을 한 거야? 괜히 우리 엄마 심기만 건드렸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오빠도 부엌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 거 보면 몰라서 그러는지. 언니가 잘못한 거야. 언니, 엄마한테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할머니는 엄마보다 더 했어. 언니는 그나마 편한 시집살이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너무 편해서 그러는 거야? 아님 뭐 집안 조용한 거 심심해서 분란 만들려고 그래요? 언니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시집 온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해요? 시누이들이 돌아가며 그렇게 얄밉게 굴어도 남편은 수수방관하며 한마디 거들지도 않았고 그 상황에서 착한 은주 씨 아들만 은주 씨를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은주 씨를 돕겠다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그 사달이 난 것이니 그 뒤로는 아들도 차마 대놓고 부엌에 드나들며 은주 씨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봤자 은주 씨만 호되게 야단을 맞을 테니까 말입니다. 아들은 아직 은주 씨를 막아줄 방패가 되기에는 어리기만 했고 은주 씨도 아들까지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골골거리시던 시부보다 서슬퍼렇던 시모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듬해 시부도 오랜 병치레를 끝내고 돌아가시면서 은주 씨의 고된 시집살이도 그렇게 조금 편해지려나 했습니다만 시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기재사만 2개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은주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아닌 것 같아서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기준으로 고조부부터 지내던 제사였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당신 기준으로 바꿔서 1년에 10번으로 기제사 횟수를 더 늘리지는 말아요. 그러면 집안 전통도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마디 했다고 남편과 시누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소리 하려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다린 거 아니야?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아버님 그 병수발 내가 다 들었는데 누구보다 아버님께 애틋했던 건 나예요. 어머님보다도 내가 더 그랬는데 정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올케, 진짜 그런 마음이면 그 마음으로 아버지 제사 모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제사 하나 더 늘었다고. 그래,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까지 기제사 2번 더 늘었다고 이러나 본데. 우리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네. 언니는 진짜 매번 지내는 제사, 그거 2번 더 지내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소리를 해서 또 집안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요? 언니가 우리 집 들어와서 제사 지낸 게 몇 년인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제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거 아니야?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소리를 하니까 누가 좋다 그래요. 언니도 참 미련하다. 몇 년이나 지나고 그런 소리를 해도 할 것이지. 다른 소리 더 듣기 싫었던 은주 씨는 1년에 12번 제사 지내고 만다고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가 돌아가셔도 은주 씨의 삶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시누이들 간섭이 더 심해지고 남편도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니 은주 씨에게 더 함부로 막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 인생은 참 어떻게 이렇게 겨울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모처럼 은주 씨 일상에도 봄꽃이 활짝 피는 것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자기가 시집 오던 때보다도 더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 될 아이를 맞았습니다. 은주 씨는 한눈에도 며느리감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아가씨답게 세련된 옷차림이며 맑고 깨끗한 인상, 거기다 능력도 좋아서 회사에서 동기 남자들보다 승진도 빠른 인재라고 하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사돈 될 분들도 많이 배운 분들이라고 하고 형편도 좋은 집이라고 하니 좋은 부모님 아래서 유복하게 잘 자란 고운 아이라는 생각에 은주 씨는 며느리감을 참 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앞두고 사돈댁에서 은주 씨 집안의 제사를 문제 삼고 나온 겁니다. 듣고 보면 사돈댁에서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건전가정 일해준칙 그게 벌써 언제 저게 나온 건데 제사 많아야 이대까지 지내는 거고 다 그렇게 합제로 지내는 건데 무슨 고조도 아니고 현조 제사까지 지내는 집이 어디 있냐고 결혼 못 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남편은 은주 씨 앞에서는 사돈댁을 두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식한 상놈의 집안이네.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시제, 계절제도 지내는데 무슨 소리야. 제사 많다고 딸 자식 시집 못 보내겠다는 집안. 나도 싫다고 해.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고 하란 말이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남편도 정작 사돈댁 앞에서는 별말도 못하고 은주 씨는 이러다 정말 아들이 좋은 짝 놓치게 되지는 않으려나 속만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놈의 제사 때문에 아들 혼사가 어그러지기라도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결국 며느리가 제사에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남편도 잘난 며느리의 잘난 사돈 보는 게 싫지는 않은지 제사야 뭐 차차 참여해도 되지 하면서 쓱 꼬리를 내렸습니다. 어차피 제사 준비야 은주 씨가 다 하는 것이니 남편 입장에서는 딱히 아쉬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까지 보게 된 은주 씨였지만 여전히 제사 준비는 은주 씨 독차지였습니다. 그나마 식구들 없을 때 눈치껏 도와주던 아들마저 결혼에 분가했으니 은주 씨 혼자 다시 외로운 처지가 된 겁니다. 며느리는 안 와도 아들은 제삿날에 꼬박꼬박 오긴 하지만 한 집에 살 때처럼 은주 씨를 도와주기는 힘들게 된 거였습니다. 은주 씨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제사에 오지 않게 된 것이 은주 씨도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그놈의 제사, 은주 씨 본인 대해서 끝내고 말지 아들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은주 씨도 이제 환갑이 지난 나이입니다. 요즘 세상에 놓인 축에 끼워주지도 않는 나이라고 한창 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몸이 정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놈의 지긋지긋한 제사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은주 씨가 총대를 메어볼 작정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누가 제사를 이렇게 많이 지내요? 일단 제사 횟수를 줄여서 합제를 지내보는 건 어때요? 나도 이제 정말 몸이 정 같지 않아서 힘들어서 그래요. 갑자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생각이라도 좀 해봐요. 합제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걸 우리 집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걸 받아줬더니 옆편 내가 끝낼 줄을 모르네? 그딴 소리 그만두지 못해? 형님, 그리고 아가씨들 생각은 어때요? 음식 장만이야 내가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1년에 12번은 너무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올케가 잘난 사돈 봤다고 그 집에서 하는 말을 무작정 따라하려는 건 아냐? 내가 보기에는 어째 그렇게 보이네? 그러니까 말이야. 각자 집집마다 전통과 사정이 있는 건데 남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면 되겠어요? 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제사상의 성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버지 제사상엔 신경 좀 써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시누이들 의견을 물었던 은주 씨 잘못인 겁니다. 시누이들은 한술 더 떠서 시부모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꼽으며 그런 것들도 좀 하라고 은주 씨 일거리만 늘려주는 겁니다. 은주 씨가 듣고 있자니 기도 안 차는 게 시누이들이 읊어대는 것들이 죄다 지들 좋아하는 것들 뿐이더랍니다. 그래서 은주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전부 형님이나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잖아. 아버님, 어머님 좋아하시던 음식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사 음식 준비할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끝도 없이 바라기만 하세요? 어차피 제사 준비는 저 혼자 하는 건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주 씨도 속이 상해서 한마디 한다고 했던 거지만 그래봤자 결국 갑제를 하자고 한 은주 씨의 의견은 흔적도 없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은주 씨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이놈의 집안 전통이라고 하는데 은주 씨 혼자 죽어라고 준비해서 지내는 제사였던 건데 그런 제사에 관해서 은주 씨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하나가 없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장 보는 것부터 간하는 것까지 남편이며 시누이들 잔소리가 말도 못했던 겁니다. 손 하나 보탤 줄 모르면서 입으로만 아는 건 또 뭐가 그렇게 많은 건지 그 사람들이 각자 한마디씩만 해도 은주 씨에게는 남편부터 시누이 넷까지 총 5마디의 잔소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은주 씨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라는 것이 그저 장 봐서 음식 장만하고 설거지하는 고달픔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은주 씨만 죽어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런 은주 씨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 씨가 저녁 창거리 장을 보러 갔다가 오던 길에 달려오는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팔이 부러진 겁니다. 그렇게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데 제삿날이 다가오니 제사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 은주 씨가 사정을 설명하고 시누이들한테 이번 한 번만 제사 준비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올케 그걸 왜 우리가 해? 올케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친 걸 갖고 왜 우리한테 이래? 그리고 이 집안에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시누이인 우리는 그런 일 하는 건 아니지. 이건 경우가 아니라고. 그렇지. 그런 건 원래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참에 언니 며느리한테 오라고 하면 되겠네. 제사 모시는데 오지도 않는 며느리가 과연 오려나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기에 뭐 잘난 며느리라고. 제사에 안 온다는 하는 걸 며느리로 들였어? 언니도 참, 다 언니가 자초한 거지 뭐. 시누이들이 그러는데 은주 씨는 다른 것보다도 며느리를 그렇게 말하면서 욕하는 게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시누이들 빈정거리는 게 듣기 싫어도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는 싫어서 꾹꾹 참고 한 번 더 시누이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형님, 아가씨, 제가 지금까지 제사 지내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감기 몸살이 나서 열이 39도까지 올랐던 때에도 기어 나와서라도 음식 장만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팔을 다쳤잖아요. 팔을 못 쓰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리만 부러졌었더라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네 분이서 같이 추억 삼아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큰 시누이는 아픈 몸으로 조상님들 먹는 음식 만든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생색이라고 내고 있냐. 본디 자기 몸 관리 잘하는 것도 살림하는 사람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하물며 조상님께 올릴 음식 만들어야 하는 제삿날 앞두고 지 몸 관리 잘못해서 병난 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며 화를 버럭 내고 넷째 시누이랑 막내 시누이는 그 와중에 지들이 제사 준비할 테니 수고비를 달라며 장보는 비용 제외하고 인당 50씩 둘 합해 1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기가 차서 아무리 꾹꾹 참고 있던 은주 씨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해도 너무하는 거지.
이참에 한몫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냔 말입니다. 아니, 아가씨, 가사 도우미 하루 종일 청소부터 빨래, 부엌일까지 다 해주는 값으로 15만 원도 받기 어렵다는데 50만 원, 둘이 무슨 100만 원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언니, 우리는 고급 인력이잖아. 그런 가사 도우미 아줌마들 부르는 거랑 비교하면 섭하죠. 게다가 조상님 재산이 우리가 또 얼마나 정성 들여 하겠어? 못해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 언니야말로 무슨 계산법이 그래?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사람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그놈의 지긋지긋한 제사, 아들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싶지도 않은 그놈의 징그러운 것들.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지들 조상한테 드릴 제사. 은주 씨가 대신 다 차려줬더니 정작 은주 씨가 다쳤을 때 한 번 도와주는 것조차 안 하겠다는 시댁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40년을 이러고 살았다 싶은 회한이 밀려왔던 겁니다. 사는 동안 한 번을 은주 씨 편 들어준 적 없는 무심한 남편도 꼴도 보기 싫고 시집 오던 그날부터 이날까지 무슨 꼬투리만 하나 잡히면 넷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조리돌림 하는 것도 아니고 들들 볶아대던 시누이들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주 씨는 가족이었던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집안에 들어와 대이을 아들 낳고 시부모 모시고 병수발 들고 그리고 그놈의 제사 지내주는 일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받고 군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 은주 씨 안에서 용기 같은 것들이 마구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을 다 참고 살았던가 싶고 이제라도 그깟 것들 다 벗어버리면 그만이다. 털어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왜 이제야 드는 것인지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하고 바보같이 살았던가 말입니다. 은주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신, 그리고 형님이랑 아가씨들 다 제 말 똑바로 들으세요. 저요, 앞으로 제사 같은 건 안 지낼 겁니다. 아니, 제가 하던 제사 준비는 다시는 안 할 거니까 나 없이도 제사 지낼 수 있으면 지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 집안에 돈 받고 팔려온 노예입니까? 하인입니까? 그 세월 동안 할 만큼 했어요. 생전가야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러려니 했지만 이건 못 참습니다. 이제는 안 참아요. 은주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시누이들 앞에서 나무로 된 제기들도 야무지게 던져서 깨부술 수 있는 만큼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단해 보이던 제기들이 부서지는 걸 보니 통쾌했습니다. 40년 묵은 체증이랄까 울분이랄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한쪽 팔에 깁스까지 하고서도 은주 씨는 지치지도 않고 제기들을 사정없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제사가 그렇게 대단하면 니들끼리 잘 지내보라고. 나 없이 제사 준비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이제 내 알 바 아니고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해. 죽어도 안 해. 남편과 시누이들은 은주 씨가 그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그저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보고 있다가 은주 씨가 제기 던지는 걸 멈추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이 은주 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들 장가 보내고 나더니 뭔지 모르게 기가 산 거지. 기가 살아서는 이렇게 날뛰는 거 아냐. 감히 누님도 계시는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엄마 아버지가 이 꼴 안 보시고 돌아가신 게 천만다행이지. 세상에, 올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래요, 언니, 정신 좀 차려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세상에 제기를 다 던지질 않나? 어머, 웬일이야? 언니 지금 이러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이래요? 제사 안 지내는 며느리가 이 집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며느리 우리도 필요 없다고요. 올케, 제사도 안 지낼 거면 이 집에서 못 살아. 내 동생이 그런 올케 두고 보겠어? 언니, 그 나이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할 거예요? 뭘 어쩌려고 이래요?
지금이라도 얼른 잘못했다고 하고 책이나 치워요. 남편과 시누이들이 아무리 겁을 줘도 은주 씨는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깟게 무서웠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은주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용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겁나요? 이딴 걸 누가 가족이라고 해요? 이런 가족 저도 필요 없네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뭘 해먹고 어떻게 살든 걱정 말아요. 어디서라도 여기서보단 잘 살 수 있으니까. 다신 안 돌아와요. 이놈의 꼴 다시는 안 봐도 생각하니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데 내가 여길 왜 다시 들어와? 은주 씨는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에게 마지막까지 쏟아붓고 시댁을, 아니 은주 씨가 40년간 아들 낳고 키우며 살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자신도 화가 나면 이렇게 앞뒤 안 재고 들이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은주 씨 스스로도 40년 만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무언가가 해소되고 은주 씨를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도 사라진 듯 가볍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을 만끽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나니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지만 사실 은주 씨는 막막하기만 했던 겁니다. 한참을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며 방황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연락할 사람은 아들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은주 씨는 그놈의 집구석을 뛰쳐나오던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괜한 부담 지우고 싶지도 않아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밤이 캄캄해지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 아들에게는 며칠만이라도 너희 집에서 묵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만 은주 씨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 씨가 대답을 못하니 아들은 은주 씨에게 교통비를 보내주며 일단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가 은주 씨를 반갑게 맞이해줬고 은주 씨의 깁스한 팔을 보고 놀란 아들 며느리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은주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감정을 눌러가며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감정을 섞어 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40년 세월의 회환이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참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눈물이 자꾸만 비치는 겁니다. 힘들게 이야기를 하는 은주 씨를 본 아들 내외는 은주 씨가 당한 일들을 두고 은주 씨 대신 남편과 시누이 욕을 실컷 해줬습니다. 은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 내 편이 아예 없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은 일단 푹 쉬시라며 방을 내어준 아들 내외.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은주 씨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상의를 해봤는데 엄마 지금 갈 곳 없다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요. 아니야. 너희한테 얹혀 살고 싶지 않아. 너도 그럴 테고 며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내가 시집살이 해봐서 잘 알아.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시모는 시모인 거야. 며칠 있으면서 갈 곳 마련할 테니 걱정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정 그렇게 불편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방 구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은주 씨는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은 마음으로 모시겠다 했겠지만 시댁 식구를 모신다고 결정한 게 얼마나 큰 불편을 감수하는 일인지 은주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그 감동은 참으로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사에도 안 오겠다고 하는 며느리 뭐가 이뻐서 싸고 도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은주 씨에게 며느리는 여전히 귀하고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그런 은주 씨의 마음을 며느리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으니 며느리도 그런 좋은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은주 씨 마음도
며느리의 마음도 아들 마음 또한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쉬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족 간에만 낼 수 있는 깊은 정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주 씨는 진심으로 아들 내외에게 고마웠고 진정한 내 가족은 아들 내외뿐이라는 생각에 앞으로는 아들 내외에게만 잘하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정말 좋게 봐주자면 조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조부모 눈치를 보느라 맘 놓고 엄마 편을 들어줄 수 없었던 다소 고지식한 효자로 생각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은주 씨에게 조부모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아버지를 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고 솔직히 그런 아버지를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은주 씨 때문에 제사 지내러 가서 아버지를 보고 그랬던 거지. 아버지만 생각하면 제사 지내러 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들은 아버지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친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치가 떨리지만 어머니한테 재산분할 제대로 하고 정식으로 이혼해주면 그래도 얼굴은 보여드리고 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은주 씨는 아들 덕분에 40년 일한 대가로 제대로 된 이혼이라도 할 수 있으려나 싶습니다. 은주 씨는 40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맏며느리라는 굴레, 그 안에서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며 살았던 세월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와 부대끼며 가족이라는 끈끈함도 느껴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던 취미라는 것도 만들고 싶습니다. 은주 씨가 평소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동네에 은주 씨 또래의 등단 시인이 운영하는 작은 독서 교실, 시쓰기 교실이 있어서 거기 등록도 했답니다. 혹시 또 합니까? 어디 작은 신문사나 시집에서라도 등단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은주 씨는 새로운 삶을 희망차게 살고 있습니다. 한편의 시가 다듬어지듯 은주 씨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빛날 것 같습니다.